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모인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4기니까 벌써 2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통일이 당장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닌 것 같은 분위기네. 그때 통일 언제 될 거냐고 막 당장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다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그때 40명 정원인데 뭐 40명 넘쳐서 오고 막 그랬어요. 50명씩 첫 해 이제 그 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손 붙잡고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지금 바로 코앞은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 통일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언제 통일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특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것이 복지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 통일 전체 아카데미 안에서도 우리 통일 사회복지 아카데미가 정말 중요한 아카데미이고 꼭 우리가 다 잘 배워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즉시 투입되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교육원 이름이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이죠. 그래서 통합이 포인트이고요.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통합이 포인트인데, 우리 사회복지도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을 항상 이제 기치로 내거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취약 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통합해서 모두가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문직이 이제 사회복지죠. 혹시 자기가 과거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 그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네요. 예,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가 남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잘 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합의 과정에서 어떤 사회가 되었든 남쪽의 사회든 북쪽의 사회든 그 지역의 사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장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통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통일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인가.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남쪽이나 통일이 되었을 때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데서는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이다. 아마 외국 여행들 다 다녀보셔서 아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미국에서 배웠든 여기서 배웠든 기본적인 것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통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는 통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통일은 무엇입니까? 통일이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네, 재밌으라고 우리의 소원,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남의 얘기지 통일은 나는 정말 관심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위적인 과제라고 우리가 꼭 언젠가는 해내야 할 것 같다 라고도 생각하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대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나하고는 완전 무관해. 우리 세대는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다. 정치,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흡수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냉전의 끝이다. 번영을 하는 게 대박과 관련된 거겠죠. 하나의 한국이다. 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천천히 가야 된다. 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과업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평화를 달성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올 것 같은 일. 이런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생각을 제가 여기서 대변을 하는데, 자, 이렇게 남의 것인지, 우리 것인지, 너의 것인지, 국가 건지, 결국은 해야 되는 건지, 뭔지. 그렇지만, 이제 저는 우리의 소원이었던 그 통일, 우리의 소원의 노래가 결국 나의 소원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통일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헌법 제4조를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국가는 토지, 인간 통치력, 즉 영토, 국민, 그리고 정부로 구성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은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을 이루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는 다른 거 다 놓고 국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입각해서 통일을 지향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사회복지는 국민을 본다. 자, 통일의 중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즉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통일을 이념이 합해지는 것이다. 땅이 아래 위로 합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이 마구 섞여서 어울려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고 삶이다. 우리가 인간을 이제 person이라고 부르고 환경을 environment라고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라 파이예요. P-I-E. 그래서 사회복지는 파이 모델에 근거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계획을 하고 항상 하죠. 그래서 통일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는 자, 통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통일이 삶이고 복지라면 통일사회복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아까 다름과 같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름과 같음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연맹하고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칠 때 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내리자라고 해 놓았어요. 제가 여기에 영어를 같이 써드렸는데 이제 영어하고 함께 보면 훨씬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자, 사회 변화, 사회 개발, 사회 결속 우리가 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사회 변화가 올 것이고 사회 개발을 향해서 갈 것이고 그렇지만 코이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해방과 권한배. 우리가 우리 사람들한테 인파워를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학문 분야이자 전문직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서 사회복지가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정의, 인권, 그리고 집단의 책임이에요. 집합주의, 굉장히 그 집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다양성 존중이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이 다양성은 절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문화로 해석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양한 여러 가지의 뭐 문화, 역사 등 해서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토착지식. 이 토착지식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의 현지의 지식들, 현지의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근거로 삶의 도전을 다룬다.
자, 우리가 아래 위로 만나게 되면 엄청난 도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 텐데 그 도전을 다루는 것이 그래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사회복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구조, 아까는 환경이라고도 했는데 그 사람과 구조에 관여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통일시대에 우리는 사람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 사회 통합은 유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별적인 사회 행위자의 대면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통합하려고, 사회 안에서 통합되려고 하면 편견이 사라져야 되고, 제가 어제 다른 데다가 그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편견 얘기할 때는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해와 편견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자 영화 잘 아시죠? 오만과 편견. 편견이 얼마나 오만해요. 그 오만함 때문에 편견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만한 편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다? 대면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일시대의 사람과 사회 구조가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회의 구조를 보자.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1, 2, 3, 4, 5, 6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가 저 혼자 했다기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약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념과 국가 운영 체계의 이질성인데 이거는 뭐 저는 여기 전문가나 이제 제가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2007년 이후로부터 이제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봤는데 지금 여기 북한의 헌법.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북한에 헌법이 당연히 있는 줄 알지만 북한에 헌법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 또 물질적인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돌려준다.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북한의 헌법에 써 있는 거죠. 이제 사회주의인데. 과연 이제 이 내용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법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보험, 노인, 아동,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보훈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후로도 다양한 개별의 사회복지 관련된 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조를 보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조는 대상을 밝히는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그 대상이다. 자, 나이가 많거나가 있는데도 또 돌볼 사람 없는 늙은이를 한 번 더 써주고 있어요. 굉장히 그 노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4조에서는 국가 공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여기서 특이한 것은 빈곤한 계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장애와 빈곤이거든요. 가난을 안 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빈곤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죠. 빈곤이라는 개념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북한. 또 노동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제공하고 식량도 공급하고 타가서 유치원 무상 의무교육 이 모든 것들 무상 치료제 다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복지국가의 모델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보장을 여기 있는 대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 거예요. 분배 말고도 또 더 많은 사회보장을 국가와 사회의 혜택으로 간주하면서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배급제 또 공장 회사에서의 직장생활 그로 인한 월급제는 이미 붕괴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북한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 우리의 이 남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의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같이 잘 묶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 다음 주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그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긴급복지 지원하고 위기 응급구호가 가장 절실하겠죠. 모든 국민한테 다 똑같이 혜택을 줄 수는 없을 테고 지금도 아마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집단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효율적인 가장 최선의 지원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을 우선 해줘야 되고 위기적으로 응급의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 복지정책과 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국민들 대상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고 또 전달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제도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활용에 대해서 아무도 교육시켜 줄 사람이 없다면 이제 뭐 그쵸? 서비스가 뭐 안 주어지는 거나 다를 바 없고 아니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져가니까 복지 서비스에서의 또 불균형이 일어나겠죠.